지키시나 주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 아시는 건 몰라. 1953년 7월 한국전쟁을 정전협정으로 봉합한 북한의 김일성은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한 후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본격화했다. 반면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약체 정부의 등장과 이어진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 사회적 혼란도 마찬가지였다. 경제 질서가 무너져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끼니를 잊지 못해 굶어 죽는 서민들이 속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신생독립국의 모든 취약점을 다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 그 같은 바탕에서 출범했던 군사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비하는 것.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에 걸친 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 정부가 기대했던 이상의 성과를 가져왔다. 국방 및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사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당시 제3공화국 정부는 국군의 파병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면서 미국의 원조를 얻어 굳건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 미국의 지원과 전쟁 특수를 활용한 외화 수입으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한미 안보동맹과 그 밖의 한미 관계도 상호협상의 관계로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 (1961년 5월) 군사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정치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 피살 후 10번의 쿠데타와 정권 교체가 반복되면서 결국 나라를 잃게 됐던 상황과 비슷했다. 따라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북한의 남침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국가 전략으로 선택했으며 그중 파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는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난무했지만 베트남 파병은 파병 기간 내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됐다. 1960년 초까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미국의 지원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상호 대등한 주권 국가의 관계가 아닌 미국 주도의 일방적 관계였다. 그 같은 여건에서 한국은 전투부대 파병 협상에 임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미국에게 분명하게 제시했다. 전투부대 파병이 시급했던 미국은 한국의 요구가 무리하게 여겨졌지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구사단 파병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약속한 브라운 각서 서한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안케전투 회상, 맹호 기가변대 일중대 황진순. 얼마 후 이무표 중위가 638고지 점령했다. 는 낭보에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전우들의 부상, 전사, 행불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 뒤에 들은 이야기로 우리 중대에서만 193명의 시신을 후송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한 번 더 울었다. 638m 자그마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젊은 목숨이 산화했다. 과연 안케전투가 승리한 전투인지? 안케전투에 참가한 수많은 전우들은 모두 가슴 한구석에 풀지 못한 의문이 있을 것이다. 휴전선을 넘어 침투한 월맹 정규군 무장 공비들은 토벌해야 했지만 638 고지를 그렇게 재래식 방식으로 무작정 공격했어야 했는지? 지루하고 무섭고 어두웠던 15일간의 전투. 지휘관들은 왜 그렇게 적정 파악이 안 되었는지. 희생이 참으로 컸다. 중략. 3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날 새벽 베트콩이다. AK 소총이다. 하는 고함 소리가 아직 내 귓전에 남아있는 것 같다. 일중대 본부기지 파월동기 3명 중 1소대 근무하던 제주 출신. 부인호 일병은 세이파 공격 이후 1소대 638고지 정찰 중에 적의 AK 소총 사격을 받아 행방불명되었고 1소대 또 한 명의 동기 이덕조 일병은 중대기지 탄약고의 적 박격포 공격으로 탄약고 폭발해서 화상을 입어 파월 3개월 만에 본국으로 후송되어 돌아갔다. 나는 손등에 조그만 상처를 입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 돌아왔고 가정을 꾸며 자녀 모두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있으니 무엇을 바라겠는가만 먼저 안케전투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부상으로 고통받는 전우들의 쾌유하시길 빌며 모든 공은 동료 전우에게 돌린다. 그리고 동작동에 잠드신 전우들의 명복을 빈다. 먼저 가신 전우를 기리며 조국 대한민국의 명을 받아 베트남의 열대 정글과 늪지를 누비다가 장렬하게 산화하신 전우여. 당신이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아 대한민국에 기계 만방에 과시했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나이다. 그대가 이루고자 했던 꿈 이젠 민족의 이름으로 찬란히 빛나오며 영원히 간직되리라. 장한 그 이름 다시 한번 부르노니 주월사, 맹호, 백마, 청룡, 비둘기, 십자성, 백구, 은마, 태권도교관단. 그대들은 조국 근대화의 초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영만리 열대 정글의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여. 당신이 잠든 당신의 묘지는 너무도 작지만 당신의 희생이 조국 대한민국에 남긴 뜻은 너무도 크오이다.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당신의 조국과 후세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내며 세계 어디에서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힘주어 말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제 당신의 후세들이 당신이 사랑했던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갈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을 지켜보시며 영생의 세계에서 편히 쉬소서. 그리운 어머니, 닳고 달아 너덜너덜해져도 가슴에 항상 간직하고 전장을 누볐던 어머니의 편지. 맞춤법이 모두 틀려 오로지 이 아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가장 소중했던 편지. 불 밝힌 관물대를 의지해 읽어 나갈 때면 언제나 두 눈엔 이슬이 맺혔다. 많은 전우들이 내 곁을 떠날 때도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셨던 어머니. 반백이 된 지금 그분도 저 세상으로 가셨건만 아직도 어머니를 찾는 그리움은 천륜이 아닌가 한다.